Alright, Unite. How's everybody doing? 유나이트 I 안녕하세요. know this is the last talk of 이게 Unite Surprise before 유나이트의 we're 마지막 closing out 세션이죠. this year, which is 뜻밖에도 a big 저희가 올해 데미를 장식하게 됐네요. 아주 멋집니다. 늦게까지 계셔주시고 해피아워랑 살짝 겹치는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가져오셨죠? 네, 건배. 저쪽에 물 H2 on the Rocks도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이크 스타이너먼이라고 합니다. 같이 온 제 동료이자 친구는 딜머 벨라시오스인데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오늘 여기 오게 되어서 굉장히 설렙니다. 저희는 메타에서 호라이즌 OS 담당 개발자 애드버켓이고 저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인 바로 유니티로 메타 퀘스트와 메타 호라이즌 OS용 개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VR이 왜 중요한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와 메타가 왜 VR에 이렇게 열정적인지, 그 뒤엔 딜마가 처음 VR 앱을 개발할 때 고려사항과 활용할 수 있는 툴, 리소스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다. 그 이후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왜 VR인가부터 보시죠. 왜 저희가 이렇게 열정과 기대를 걸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먼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의 철학입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라는 말인데요. VR이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 즉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VR은 단순히 새로운 매체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여는 관문이자 유저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상상 못했던 방식으로 탐험하고 배우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스토리텔링과 교육, 엔터테인먼트의 외연을 한층 더 넓힐 수 있고 플레이어와 깊이 공명하는 오래 기억에 남는 심오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제게 같은 질문을 게임 개발자분들, 특히 VR 개발을 갓 시작한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만든 게임이 있는데 콘솔이나 스팀용 2D 게임, 3D 게임인데 VR로 바로 이식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VR 버전이 나왔으면 하는 게임이 물론 많죠. 그래서 VR로 그냥 옮기면 안 되나 싶은데 절대 안 됩니다. VR은 3D, 헤드셋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VR의 핵심은 체화입니다. 구체적으로 VR의 몰입감이라는 게 스토리텔링,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뭘 의미할까요? 플레이어인 여러분이 단지 화면 속 캐릭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캐릭터 자체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가상 세계의 무게와 디지털 객체가 눈앞에 실제 있는 듯한 존재감, 내 행동과 세계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체화의 감각이야말로 VR을 기존 2D 플랫폼과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비트루비우스 VR의 Arcane Age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호라이즌 스토어에 출시되었는데요. 플레이어는 아르케나이트가 주입된 검과 총을 들고 완전한 물리 기반 전투를 경험하고 하이페리온의 신경타락에 포위된 밀도 높은 환경을 자유롭게 탐험하게 됩니다. 이런 독특한 체험 덕분에 플레이어들이 VR을 사랑하는 거고 개발자들이 VR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경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시들을 나중에 좀 보겠는데요. 그런데 최근 VR 공간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특히 호라이즌 스토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등장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고릴라 텍 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인터랙션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터 게임,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컨티뉴엄 VR의 어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만의 공룡 펫을 키우고 돌보고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하고 탐험하고 생존을 합니다. 9월에 막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미 호라이즌 스토어에서 16만 개가 넘는 리뷰를 받았습니다. 플랫폼의 최고 인기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는 방식도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커넥트 2025에서
블루마우스 증강형 시네마가 공개되었습니다. 공포영화 팬들이 메건, 블랙폰 같은 인기 영화를 새롭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몰입형 효과와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 덕분에 공포감이 화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전체가 나를 둘러싸는 듯한 경험인데요. 솔직히 허라이즌 스토어에서 플레이하기 싫은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덩치만 그지 겁쟁이거든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퀘스트 3와 3S가 등장하면서 MR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 접근하기 쉬워졌고 개발도 대기업이나 IP 위주가 아니라 작은 인디 개발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초 베를린에서 열린 해커톤인 XR 크리에이터콘에서 한 인디 개발자가 서바이벌 볼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는 퀘스트 카메라로 추적되는 실제 축구공으로 적을 피하고 파괴하면서 자연스럽게 풋워크를 연습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인디 대형 스튜디오 모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런칭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레졸루션 게임즈의 디미오 던전 앤 드래곤즈 배틀마크 버전입니다. 사랑받다 왔던 던전 드래곤 세계관을 MR 경험으로 메타퀘스트에서 선보이는 이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디바이스 멀티플레이어 작품은 플레이어들이 실제 테이블에 모여서 가상 보드게임과 말을 움직이면서 MR 환경에서 소셜 게임 플레이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몬스터들이 테이블 위에 디지털과 현실이 섞인 혼합 현실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면 어떨까요? 이런 혁신적인 게임 방식은 현실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하기에 최적의 경험이 됩니다. 이 혁신적인 사례는 인기 프랜차이즈들이 MR을 통해서 메타 퀘스트에서 몰입감 있고 사회적인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새로운 점은 극도로 사실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 장소에 가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커넥트 행사에서 하이퍼스케이프 캡처를 소개했는데요. 메타퀘스트를 이용해서 실제 공간을 스캔하고 그 공간을 극사실적인 디테일로 구현해서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샘플도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해피켈리의 방, 고든 램지의 주방, 또 UFC 에이펙스의 옥타곤, 챈스 더 래퍼의 스튜디오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업데이트가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영감을 받으셨길 바라고 왜 딜마, 저, 메타가 VR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VR은 차원이 다른 플랫폼이고 뭔가 그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빈 캔버스 같은 공간입니다. 영감 얘기는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딜마님 고마워요 제이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VR 개발 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절반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있는 내용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저도 제이크가 말한 것처럼 개발자 애드보켓입니다. 특히 메타에서 MR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서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부터 짚고 넘어갈 텐데요. VR이나 MR 개발을 해보신 분께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10이 필요하고요. macOS Sierra 10.10이 필요하고 유니티 6.1이 필요합니다. 6.1을 권장하는 이유는 이 버전부터 새로운 빌트인 프로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메타퀘스트 빌트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패키지가 필요한데 이게 있어야 오픈 XR을 쓸지 아니면 오큘러스를 지원할지 또는 다른 플랫폼을 지원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SDK가 있습니다. 메타코어 SDK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리그를 제공하고 패스루 기능, 오디오 SDK, 햅틱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하자면 VR 개발을 시작할 때 이게 필요한 요건들이고요. 메타 XR 코어 SDK 그리고 메타 XR 올인원 SDK입니다. 굉장히 멋진 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 해 전부터 VR 개발을 했고 먼저 오큘러스 인테그레이션을 썼습니다. 만약 써보셨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죠. 폴더 하나를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좋은 워크플로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모놀리식 구조의 폴더와 클래스들을 상속해서 써야 됐고 전혀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소개했던 거 있는데요. 프로젝트 셋업 툴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건 SDK를 다운로드만 받으면 여러 규칙이 자동으로 제한이 됩니다. 추천되는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VR과 MR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설정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예를 들어 패스스루나 햅틱 또는 다른 SDK의 기능을 더하면 추가적인 가이드를 계속 제공해주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할 것, 예를 들어 그래픽스 개발자라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추천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규칙을 권장으로 제공하고요. 또 빌딩 블록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부스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개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10년 넘게 개발을 해왔고 컴퓨터 앞에서 코드 짜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계속하고 싶진 않죠. 그래서 빌딩 블럭을 여러 컬렉션으로 묶어서 제공하고 나는 몰입형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는 빌딩 블럭 컬렉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몰입형이라는 건 VR을 말하고요. 또 MR 기반 테이블탑 게임을 위한 컬렉션도 있고 머리를 회전할 때 헤드 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는 카메라 리그라든지 VR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움직임을 포지션 정보로 캡처해주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Six Degrees of Freedom이라고 합니다. 또 Pass-Through 컨트롤러 트래킹, 핸드 트래킹 같은 빌딩 블록도 있고 유니티 씬에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기능에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객체를 짚는, grabbing 하는 기능입니다. VR에서 일종의 헬로 월드 같은 것인데요. 앱을 만들면 보통 제일 먼저 오브젝트 하나를 집어 올려보고 움직여보는 기능을 넣게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은 컨트롤러로 집을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컨트롤러를 들고 오브젝트를 잡다가 탭 위에 내려놓고 손추적으로 전환해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손으로 그 오브젝트를 다루도록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전환 로직을 알아서 처리해 주고요. 퀘스트2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핸드 트래킹 같은 걸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이 빌딩 블럭이 대신 처리해 줍니다.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요. 또 보시면 여기 그 그래버블 빌딩 블럭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전에 이걸 동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만든 데모인데요. 오브젝트를 짚고 있고 지금 그래버블 빌딩 블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 시스템이 제 손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좋은 점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핸드 포즈를 만들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랩 동작을 더 현실감 있게 보이고 하고 싶다면 확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로직을 얹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버블 빌딩 블록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잡고 있는 크레이용이 포즈에 맞춰서 모양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손 주변에 얇게 테두리가 있는데요. 제가 기존 빌딩 블럭에 추가 기능을 얹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능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멋진 기능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관절을 직접 움직여서 여러 손 포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컵이 있으면 그리고 클리커가 있다고 하면 클리커를 짚고 그래버블 컴포넌트를 붙이면 이런 포즈 하나 또 다른 방식으로 주는 포즈 하나를 만들어 두고 시스템이 상황에 맞춰서 해당 그랩 동작에 적합한 손 포즈를 골라서 적용해 줍니다. 또 하나 멋진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PC나 맥에서 더 빨리 이터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과거 오큘러스 인테그레이션을 쓰던 시절에는 헤드셋을 꼭 쓰고 배포를 누르고 쉐이더가 컴파일되고 쉐이더 베리언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도 이를 단순화하는 내용에 대한 세션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툴은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제가 GDC용으로 만든 데모인데요. 화이트보딩 코로케이션 경험입니다. 이걸 구현하는데 2주 정도가 걸렸는데 이 툴이 없었다면 2주 만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툴은 바로 엑셀 시뮬레이터인데요. 패스스루 상호작용을 테스트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실제 세계를 카메라로 보면서 그 위에 가상 오브젝트를 오버레이하는 걸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순수 VR 경험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제가 키보드로 컨트롤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를 또 하나의 입력 장치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퀘스트 헤드셋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위치를 한번 칼리브레이션 다음에 엑셀 시뮬레이터에 실제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멋진 툴이 됩니다. 가끔은 컨트롤러를 쥐는 모양을 더 자연스럽게 테스트하고 싶고 키보드 입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기능이 또 있는데요. 여러 개의 합성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이건 기본으로 제공되는 환경이고 제이슨과 여러분의 3D 모델을 사용해서 나만의 커스텀 환경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많은 VR, MR 개발자들이 수년 동안 반복해서 했던 일인데요. 저는 VR 경험을 만들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로거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 내부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화면에 띄워질 로거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캔버스를 만들고 커스텀 로거를 만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좋지만 굉장히 강력한 디버깅 툴이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머시브 디버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헤드셋 안에서 바로 히어라키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씬의 계층 구조를 보고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하던 것처럼 오브젝트의 다양한 프로퍼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직접 구현한 커스텀 로직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시동을 걸어라 같은 메서드가 있다고 하면 이걸 이머시브 디버거에 노출해 두면 이머시브 디버거에 그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 액션 버튼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UX 디자이너에게 매번 백엔드에 바인딩 해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앞에서 메타퀘스트 빌드 프로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퀘스트 기기로 배포를 하려면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플랫폼을 안드로이드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호라이즌 OS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DK 툴 같은 안드로이드의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헤드셋으로 빌드와 배포를 하게 됩니다. 최근 유니티 6.1에서 메타와 유니티가 협력해서 새로운 빌드 프로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내부적으로 여전히 안드로이드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설정을 미리 구성해 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퀘스트 기기에서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텍스트 압축 설정은 무엇인지, 어떤 스크립팅 백엔드를 써야 기기에 잘 배포가 되는지 같은 것들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본 프로파일로 설정을 해두시고 안드로이드와 퀘스트를 함께 활용하는 다른 빌드 프로파일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최근에 추가된 것이고요. 또 메타퀘스트 런타임 옵티마이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본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경험을 제작하고 이를 적절히 최적화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메타퀘스트 런타임 옵티마이저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퍼펙토 같은 툴을 쓰거나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쓰는데요. 이를 위한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만 메타퀘스트 옵티마이저는 보다 직관적으로 어디에 병목이 있는지, 어떤 게임 오브젝트가 성능을 저하시키는지, 어떤 텍스처가 너무 무거운지, 어떤 쉐이더와 머티리얼이 문제를 일으키는지까지 분석을 해줍니다. 이것도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툴입니다. 헤드셋을 연결하고 헤드셋에 APK가 하나 배포되면 수집된 정보가 유니티로 재전생되고 그 데이터를 유용한 통계가 제공돼서 게임이나 앱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빌딩 블록과 기능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아래에는 다양한 SDK들이 깔려 있습니다. 빌딩 블록들을 보다 보면 그래버블 컴포넌트도 있고 핸드 인터랙션도 있고 햅틱스 컴포넌트도 있다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은 SDK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메타 XR 올리원 SDK는 말 그대로 전부 다 들어있는 패키지입니다. 메타에서 제공되는 SDK 다 써보고 싶다면 유니티 에셋스토어에서 메타 SDK 패키지를 내려보시면 되고요. 나는 다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싶다면 메타코어 SDK가 있습니다. 카메라 리그, 패스스루,
컨트롤러 트래킹 정도면 된다라고 한다면 메타 XR 코어 SDK만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반대로 추가 기능도 써보고 싶고 고급 핸드 인터랙션을 쓰고 싶고 손으로 레이 캐스팅을 사용하거나 손 포즈를 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면 메타 XR 인터랙션 SDK가 있습니다. 메타 보이스 SDK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SDK들이 있습니다. 또 커넥트에서 발표했던 멋진 기능 하나는 AI와 결합된 패스스루 빌딩 블럭입니다. 이게 멋진 이유는 저희가 카메라 패스스루 기능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설명을 하자면 이 기능은 헤드셋의 카메라에 직접 접근해서 카메라가 보는 화면을 텍스처 형태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헤드셋이 보고 있는 텍스처를 가지게 되면 그 화면을 LLM 모델에 입력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object detection입니다. 요즘 열러 같은 모델을 많이 보셨을 텐데 화면을 입력으로 받아서 보이는 것들을 사람이나 자동차, 여러 물체 등으로 분할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빌딩 블럭은 카메라 접근용이고요. 또 좌우 카메라에 각각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큐브라고 적혀있는 블록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실제 퀘스트 기기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띄워줍니다. 즉 텍스처가 큐브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빌딩 블록들은 LLM 연동을 위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AI에 연결을 한다든지 11labs에 연결을 한다. 이런 LLM 서비스와 연동하는 기능을 각각의 빌딩 블록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버전 8.3에서 제공이 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릴 데모는 AI 빌딩 블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소파에서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파까지 전력 질주해서 도착할 때쯤이면 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두룩하게 준비해 둘게요. 아니면 최소한 쓸만한 넷플릭스 비밀번호 정도라도요. 소파에서 쉬고 싶다면 앞에 테이블에 놓인 메타퀘스트 헤드셋을 집어서 평온한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이 아늑한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이거는 나중용이에요. 이 영상은 AI 빌딩 블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잘 보여줍니다. 카메라 접근을 통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장면을 텍스처로 받아오고 로봇에게 주변을 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로봇과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음성을 텍스트로 전사해주는 빌딩 블럭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AI 에이전트에게 전달이 되고 에이전트는 로봇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예시는 메타에서 제공하는 멋진 쇼케이스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SDK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물 쉐이더도 있고요. 게임 제작을 할 때 메타의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GitHub에도 올라와 있고요. 스토어에서 직접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게임 하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예제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GitHub 저장소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영상 보시죠. Look! A castaway! Ahoy! Audrey, throw down a rope. I said throw a rope. Wrap it around each prop. Come take the helm and start our journey. And by the way, how long can you hold your breath? Are you claustrophobic? No reason. The storm ahead looks like a beast. Brace yourself. She's about to hit. Now, Rookie! Shoot his head!
네, 아주 멋진 기능들이 많이 데모 하나에 다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서 제이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Q&A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lright, so we took a look through it. 지금까지 왜 VR이 멋진 개발 플랫폼인지, 그리고 체화된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 또 새로운 스토리를 담아내고 엔터테인먼트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이미 수많은 툴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툴들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런 행사에 와서 개발자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툴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유용한 툴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호라이즌 OS에서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개발을 시작하는데 유용한 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다른 개발자들의 작품도 보면서 영감을 얻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개발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So the best way to get started 가장 좋은 출발점은 호라이즌 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최대 VR 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한 메타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고요. 실질적인 지원이나 개발 관련 독점 자료들이나 앱의 성장을 도와줄 활발한 VR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스타트에서 시작한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이미 잘 알려진 게임도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타트입니다. but beyond that, 그런데 이걸 넘어서 진정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돈을 걸었습니다. $1.5 million. 정확히 말하자면 150만 달러입니다. 이번 달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The Horizon Start 호라이즌 스타트 개발자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몰입형 경험을 제작하는 대회인데요.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게임 같은 다양한 트랙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핸드 트래킹이나 AI와 결합된 패스스루, 메타, 스페셜 SDK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트랙 수만 30개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 액수가 굉장히 크죠. 메타가 VR의 현재와 미래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가린 게 아니라면 QR코드 스캔해주세요. 아주 크죠? 출품 기간은 지금부터 12월 9일까지고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꼭 지원을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쪽에서 스캔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크게 띄었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세요? 숙일까요? 스쿼트라도 해야 될까요? 네,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진 대회고요. 딜마말로는 이미 데브포스트 기준으로 1,700명 정도가 참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첨언하자면 이 대회가 정말 좋은 기회인 이유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들어둔 프로토타입이 있고 그게 대회 카테고리 중 하나와 맞는다면 꼭 이 기회를 활용해서 출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개발자들은 끝내지 못한 프로토타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계기로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트랙이 있으니 살펴보시고요. 또 출품 요건에 상당한 업그레이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새로운 SDK를 통합하거나 맵을 추가하거나 이 정도의 변화입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저와 딜러는 올해 초에 메타에 새로 합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VR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또 회사 안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눈과 귀가 되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여기 있었고요. 또 가능한 많은 피드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개발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저희가 집중해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스 못 와보셨다면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험과 의견 꼭 나눠주시고요. 아까 보니 이 방의 절반 정도가 이미 호라이즌 OS로 개발을 해보셨더라고요. 느끼신 점, 아이디어, 앞으로 기대하는 점, 개선할 점 다 들려주세요. 비킬게요. 네. 피드백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직 피드백을 작성 안 하셨다면 세션이 끝나고 저에게 오셔도 좋습니다. 쇼플로어는 이제 거의 닫혔을 것 같은데요. 설문을 작성해 주셨다면
저희 메타팀에 누군가를 찾아주시면 작은 퀘스트 헤드셋을 쓰고 있는 귀여운 곰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시베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Q&A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줄 스태프도 계시니까요. 호라이즌 OS에서의 개발이나 아무거나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커톤과 피드백용 QR코드도 여기 띄워두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